한국의 비버리 힐스 서판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판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들어는 봤는데 생각보다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판교역 동판교죠. 판교역 주변은 상업시설이 많아서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서판교 가보시면은 분위기가 참 오묘합니다. 저도 예전에 서판교에 있는 단독주택 지을 땅을 좀 보러 다녔기 때문에 그 매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월든 힐스 1단지부터 3단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요. 평창동이나 성북동 가면은 으리으리한 저택들 많잖아요. 서판교에도 그런 저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산운길 5, 삼거리를 중심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곳들도 가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아파트인데 테라스와 결합된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여기 집주인분들은 이런 위치에 이런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가 잘 없기 때문에 잘 안 팔아요. 예를 들어서 산운 7단지 아델포레 같은 곳인데요. 매매가 시작이 35억입니다. 그냥 강남 시세죠. 서판교가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이 없다. 두 번째, 임대 비율이 높았다. 원래는 다 휴먼시아였거든요. 근데 지금 휴먼시아가 다 없어졌죠. 임대에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지가 개선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하철도 몇 년 뒤에 개통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단점들이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조만간 다른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호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서판교의 장점은 바로 학군에 있습니다. 일단 전국 최상위권 고등학교인 낙생고등학교가 있고요. 서판교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좋아요. 그럼 아파트 상품성은 어떠냐? 2008년에서 2010년 동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신축이냐 아니냐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아파트들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서판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운중동과 판교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큰 다른 점은 상권이 운중동 쪽에 더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월판선에 서판교역이 중산운 사거리에 생깁니다. 현재는 운중동 쪽에 있는 산운마을 단지들과 판교동 쪽에 있는 판교 원마을 단지들이 시세가 비슷비슷합니다. 산운 9단지 노블랜드 84제곱이 14억 5천 정도 하고요. 판교원 9단지 한림 프레버도 14억 5천 정도 합니다. 거의 똑같죠. 근데 지금은 비슷한데 서판교역이 생기면 이 산운단지 쪽이 좀 더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직주 근접이 더 용이해지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오르게 되고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자극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산운마을이 판교원 마을보다 훨씬 비싸지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움직일 거예요. 이유는 물리적인 위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고 거주민들의 특성 때문인데요. 원래 서판교 사시는 분들은 교통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좋은 학군, 용이한 판교 일자리 접근성, 강남 접근성 이거를 보고 들어온 거지 서판교역이 생기니까 나는 이걸 꼭 이용해야만 해 라는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서판교역이 생기면은 서판교를 수요하는 수요가 점점 더 생기긴 할 겁니다만 이렇게 아파트 상품성과 수요가 비슷한 곳들은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서판교가 저렴하지 않은데 서판교를 살 돈이면은 서울도 살 수 있거든요. 이거 고민되죠? 시세를 한번 볼게요. 산운 9단지 노블랜드 84제곱이 2018년 1월에 8억 5천이었고요. 마포에 있는 공덕 삼성아파트 84제곱도 2018년 1월에 8억 5천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둘 다 최근 실거래가가 14억 5천에 호가는 15억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9제곱이 2018년 1월에 8억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6억 5천입니다. 2억이 더 비싸죠. 세 개 단지 2018년 초에는 시세가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억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대단지 플러스 신축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커뮤니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요즘은 좋은 차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주차장도 이왕이면 여유로운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마레프가 5구제곱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경기도인 광명, 하남, 구성남, 인덕원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투자만 보면은 투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급지로만 본다면 서판교가 하나 더 위입니다. 그래서 더 비싸요. 서판교는 동판교에 있는 푸르지오 그랑블이 올라가면 백현마을과 보뜰마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판교가 따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판교에서 무슨 아파트를 사야 돼?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용인 서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단지들은 약간 독특한 구조가 많아서 황금선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분리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 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 되는데요. 저는 뭐 다 좋다고 봐요. 서판교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 근처를 하시면 되고요. 낙생 학군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주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식 차이가 많이 나고 균질성 차이도 많이 난다면 잘 골라야 하는데 여기는 신도시로 계획하고 만든 곳이라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서판교 꼭 한번 가보시고요. 문화센터 오시기 전에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꼭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